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4년 제1회 정기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번부터 보시게 되면, 13고조파에 의한 회전자계 회전 방향과 속도를 기본파 회전자계와 비교할 때 옳은 걸 물어보고 있는데, 13고조파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조파 차수의 파트가 되겠고요. 고조파 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고조파 차수를 H라고 이제 표현을 했을 적에 세 가지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속도까지 들어가면 이제 네 가지 파트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원래 공식이 있지만 공식은 제외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플러스가 들어가는 놈이 있는데, 이 플러스가 들어갈 때는 기본파에 대해서 기본파와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향. 이 기본파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고조파 차수는 몇 고조파가 있느냐? 바로 13고조파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얘는 기본파에 대해서 역방향,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역방향, 반대 방향.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고조파의 차수는 몇 고조파가 있느냐? 5고조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플라마이너스가 없는, 부호가 없는 기본 형태가 될 것인데, 이때는 회전자계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전자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이제 발생하는 고조파의 차수는 9고조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하게 되면 네 번째로 속도가 나오는데, 이 속도 공식은 우리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고조파 차수분의 1배의 속도다, 반비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13고조파 이제 지금 41번 문제가 되겠는데, 13고조파가 주어졌고 기본파에 대해서 무슨 방향? 같은 방향. 그리고 속도는 13분의 1배의 속도로 회전한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5고조파가 나왔다 그러면 기본파에 대해서 역방향, 반대 방향이고 5분의 1배의 속도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9고조파가 나왔다 그러면 속도 자체가 없고요.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이 회전자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3고조파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기본파와 같은 방향, 동일 방향이고 13분의 1배의 속도라고 하면 될 것이니까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보도록 할게요. 42번 문제는 브러쉬의 홀더는 브러쉬를 정류자면의 적당한 위치에서 스프링에 의하여 항상 일정한 압력으로 정류자면에 접촉해야 한다. 가장 적당한 압력을 물어봤는데, 단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기를 보면은 단위가 아예 없기 때문에, 또 보기에 단위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단위 자체는 다 동일한 조건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줄 것이니까 숫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정류자가 있고요. 정류자라는 놈은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내부에서 만들어진 기전력의 값을 갖다가 외부로 끄집어내주기 위한 브러쉬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브러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정류자라는 놈은 그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면서 어디에 매달려 있냐면 전기자, 회전자에 같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매달려 있는 브러쉬니까 얘가 회전자기 때문에, 회전자에 달려 있는 놈이기 때문에 회전을 하겠죠. 그럼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그럼 얘가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붙어 있어야 되더라는 얘기야. 떨어지면 기전력을 외부로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의 압력이 얼마냐? 그때의 압력이 얼마냐 그러면 수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0.15S, 0.25 kg/제곱센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압력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4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삼상 동기기에 제동건선을 사용하는 주 목적을 물어봤는데, 제동건선의 설치 목적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원래는 이제 제동건선이다 그러면 난조 발생 방지가 유력한 정답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세 가지 효과가 또 나타나는데,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동건선의 설치 효과라고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설치 효과.
원래 이제 제동건선이 들어가는 파트는 이제 동기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 파트에서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키위주 곱하로 기억을 했던 거고요. 주파수가 같지 않으면 난조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동건선을 설치하면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설치 효과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난조 발생 방지가 되겠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설치 효과, 난조 발생 방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게 누가 있냐면 기동 토크의 발생이 있고요. 기동 토크 발생. 이것도 이제 좀 잘 나오는, 최근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설치 효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송전선 불평형 단락시 이상전압 방지가 되는데 송전선 불평형 단락시에 이상전압 방지가 되겠고요. 또 하나 네 번째가 누구냐면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평형 부하 시 불평형 부하 시에 전압전류의 파형 개선 효과.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동건선 설치 효과 네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을 찾자 그러면 정답 4번이 되겠죠. 난조 발생 방지. 자, 이어서 44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44번 문제는 동기발전기 병렬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에, 자, 위상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면 유효순환 전류, 동기화 전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이제 동기화력을 나타내는 식을 물어봤는데 P는 수전력이고요. 델타는 그 위상차, 상차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동기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기화력 공식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P 값은 P라고 했을 때 동기화력은 원래 D 델타분의 DP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P를 갖다 우리가 수전력이라고 했을 때 P 다시라고 할게요. 이 P가 수전력 값을 갖다가 미분한 값을 갖다 우리 동기화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P라는 놈은 수전력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EZ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델타가 되겠죠. 물론 이제 얘가 킬로와트로 나올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을 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수전력에는 이제 받을 숫자를 쓴 건데 A 발전기에서 B 발전기에 또는 반대로 B 발전기에서 A 발전기로 공급되는 전력을 우리가 수전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요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미분을 한 값이 동기 화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미분한 값이 EZS분의 앞에는 똑같이 나오겠죠. 2의 제곱에다가 사인을 미분한 값이니까 코사인의 델타 하고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동기화력에서 물어본 정답은 몇 번이냐면 1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앞에 있는 공식이 이제 나온 거죠. 예, 신용 문제로 출제가 된 겁니다. 원래는 요 공식이 중요합니다. 요 공식. 뭐 예를 들면 동기화력은 뭐에 비례합니까? 그러면 코사인 델타에 비례하더라. 뭐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동기 임피던스가 커졌을 때 동기화력은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겁니다. 요건 이제 요 앞에 D 델타분의 DP, 바로 요 앞에 있는 그 전 단계의 공식을 출제했네요. 신용 문제로. 정답은 1번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4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20V 6국의 60Hz 10kW인 3상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의 한상의 저항은 0.15ohm입니다. 그러니까 한상의 저항이니까 R2라고 보면 되겠죠. 2차 한상의 저항 R2 0.15ohm 되겠고요. 리액턴스는 0.5oh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X2라고 써주면 되겠죠. 0.5ohm.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가했을 때 슬립이 4%다. 0.04가 되겠습니다. 회전자 전류를 물어봤는데 회전 시의 2차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공식과 계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 고정자와 회전자는 델타 결선으로서 권수는 각각 300회와 150회이며 각 권선의 개수는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이 회전 시의 2차 전류 공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결론식만 적어드리면 루트에다가
원래 이제 R2의 제곱 플러스 S의 X2 전체의 제곱분의 S의 E2로 나옵니다. 예, S의 E2로. 예. 여기에다가요, 원래 분모 분자에다 똑같은 S분의 1, S분의 1을 곱했을 때 하나의 결론식이 나오는데 그 결론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S분의 R2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E2로 나옵니다. E2. 원래 이제 요 공식이 시험에 나오는 공식이 되겠고요. 이제 회전식 2차조를 물어봤을 때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야. 다 외울 필요 없고 S분의 R2의 제곱이 보이면 여기 답안이 되겠습니다. 보통 1번에 위치하죠. 답이. 그 다음에 계산 문제의 답이 있는데 약 얼마냐? 43A가 답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공식과 요 계산 문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출문제. 45번은 회전식 2차줄 계산 문제를 물어봤는데 보기를 보니까 43A가 있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3번이 되시는 거예요. 3번. 자,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 건데 여기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상관없는데 여기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집어넣고 계산을 해볼게요. 루트에 자, 아래2의 제곱이니까 0.1의 제곱이 되겠죠? 2차 한상의 저항 0.15를 줬으니까 플러스 슬립은 0.04가 되겠고요. 곱하기 리액턴스가 0.5 요거 전체의 제곱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S의 E2인데 여기서 이제 S는 0.04가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E2 값이 되겠죠? 그럼 E2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한번 제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E2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원래 이제 슬립 공식 보면 S는 몇 분의 뭐예요? E2분의 E2S가 있죠? 그러면 E2 값은 S분의 E2S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S는 아까 얼마로 했냐면 4%, 0.04가 될 것이고 E2S는 누구예요? 그쵸? 회전시의 기전력이 되겠습니다. 얘는 정지시의 기전력. 그러면 문제 조건의 전압이 하나 보일 건데 맨 처음에 220V를 준 게 있죠? 그 220V 6국 60Hz 10kW인 3상 유도전동기에 회전자 한상의 저항을 줬는데 실제 지금 이 주어진 220V가 회전하고 있을 때의 전압이 되겠죠. 문제 조건에 회전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20을 여기다 집어넣고 정지시의 전압을 구해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얼마 나오냐면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슬립을 넣었는데 제가 요렇게 구하지 않고 좀 우리 권수비를 좀 이용해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구할 수는 없고요. 제가 좀 문제를 잘못 봤는데 권수비를 이용해 줘야 되겠네요. 권수를 줬으니까. 우리 권수비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 기전력비가 2투분의 2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2투니까 요걸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예, 제가 문제 조건을 좀 잘못 봤습니다. 권수비를 줬죠. A분의 2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원 값이 지금 220V 공급되어진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1차체예요. 그 다음에 A라는 놈은 권수비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A는 N2분의 N1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이 N2가 얼마예요? N2가 150이고요. 그렇죠. N1은 얼마냐면 앞에 있는 300K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권수비가. 그래서 이걸 구하면 110V가 나오겠죠. 110V.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E2를.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43A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6번으로 가도록 합시다. 자, 46번은 계좌 저항이 100옴, 계좌 전류가 2A, 전기자 저항이 0.2옴이고 무부하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직류발 분권 발전기에 있을 때 이때 유기 전류 물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무부하의 분권 발전기를 주고 있죠. 그때 뭘 물어보고 있냐면 유기기 전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권 발전기 기전력 공식을 쓰면 기본식으로서 V 플러스 IARA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만약에 전동기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병렬이기니까, 계자와 전기자가 병렬이니까, 이런 식으로 I 플러스 IF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는 V분의 P가 될 거고요. IF는 RF분의 V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 무부하시 조건이기 때문에 부하 전류가 0이 되겠죠? 그럼 IA와 IF는 같아지더라. 하나 쓸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공식은 I가 0이니까 V분의 P도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V는 IF 곱하기 RF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 무부하시의 조건.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계좌 전류를 갖다가 얼마 줬냐면 2A가 줬거든요. 그럼 전기자 전류도 2A가 될 거고요. 계좌 전류가 2A에 계좌 저항이 얼마 줬냐면 100옴을 주고 있으니까 단자 전압은 200V가 나오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200 플러스 IA는 IF와 같다. 즉 2A. 전기자 저항은 얼마 줬냐면 0.25옴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유기기 전력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200.4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47번 보도록 합시다. 47번은 우리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6국 220V 3상유도 전동기가 있고요. 전격 전압을 인가해서 기동시킬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0%이다.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하려면 기동 전압은 얼마로 하면 됩니까? 물어봤는데 우리 3상유도 전동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바로 얘죠. 뭐 거의 1년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놈입니다. 즉 토크와 전압은 제곱에 비례하더라. 비례식을 써가지고 해결해 주면 되겠고요. 처음에 전압을 갖다가 220V를 두고 있죠. 그때의 토크가 얼마가 발생하고 있냐면 220%가 발생하고 있대요. 그때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배다. 그러면 전부하 토크의 1.5배는 기본이 전부하시면 100%니까 1.5배라게 되면 150%가 나온다는 얘기죠. 토크의 값이. 그때 기동 전압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러면 대각 곱하기를 하게 되면 V의 제곱은 220분의 자 얼마예요? 150이죠. 150 곱하기 22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곱하니까. 그러면 V라는 놈은 제곱이 넘어가니까 루트에 220분의 150에다가 제곱하고 제곱이 이제 날아가니까 얘는 그대로 제곱 이제 빠지면서 루트 밖으로 나오겠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요거 계산값이 얼마 나오냐면 약 182V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에 있냐면 2번 되겠죠.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뭐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48번 보도록 합시다. 48번 문제. 교류 전동기에서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한 거 물어봤는데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하고 밑줄 그시고요. 답으로 체크한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러쉬가 실제 2조로 돼 있어요. 두 개 2조로. 그래서 각조의 브러쉬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속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실하계 전동기예요. 실하계 전동기. 그래서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9번 보는데 49번은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와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 물어봤는데 우리가 변압기의 등가위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이 있어요. 변압기의 등가위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요게 이제 누구와 겹치냐면요. 아주 우리 시험에 단골 손님인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했냐면 권선의 우리 저항 측정 시험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누가 있냐면 무브와 개방 시험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누구냐면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2차 측을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1차 전격 돌렸을 때 이제 발생하는 값들을 갖다 구하기 위한 시험인데 무브와 개방 시험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철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전류와 우리 여자 어드미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뭐 잘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동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구할 수 있는 게 임피던스인데, 임피던스 전압이라든지, 임피던스 와트, 그 다음에 임피던스 동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락 전류.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기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무부와 개방 시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또 구할 수 없는 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단락 시험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게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임피던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임피던스 전압이 됐든 와트가 됐든 단락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 한번 보죠. 50번 문제는 우리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법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삼상유도전동기의 속도제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우리 농형하고 건선형. 첫 번째 누가 있냐면은 우리 주파수 제어가 들어가죠. 역률이 우수하다. 특징. 그다음 용도가 이제 선박의 전기 추진이나 인경공업의 포트모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극수 변화법, 극수 제어법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전압 제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선형이 나오는데 건선형에서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 첫 번째가 누구냐면 2차 저항법이 있습니다. 얘 장점이 이제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 우리 비례추의 원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종속법. 두 대의 전동기를 이용해서 속도를 제하는 거. 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직렬 종속, 병렬 종속, 차동 종속.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차 여자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종류가 속도 제어가 아닌 거 그러면 1차로 시작하는 게 무조건 답이에요. 우리 전기인들은 무조건 몇 차까지 가는 거야. 기본이 2차죠, 2차. 1차에서 집에 가는 건 전기인이 아니야. 기본 우리 마시면 2차 이상. 그래서 이거 정답은 몇 번이냐면 1차 여자제어, 2차 여자법은 있지만 1차 여자제어는 없죠. 그래서 1차 저항법, 1차 여자법이 대표적인 답입니다. 1차 저항법, 1차 여자법.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거 4번 되겠죠. 4번.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다음 51번 보도록 합시다. 51번 문제 칠판을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51번 문제는 좀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데 기본 구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직류기에서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회로를 형성하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직류 발전기가 됐든 직류 전동기가 됐든 보면 이렇게 이제 계자가 있고요. 계자가 있고 N극 S 계자가 있고 물론 이제 전자석이지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누가 있냐면 전기자가 있을 거예요. 전기자 이렇게. 요 놈이 이제 계자가 되겠고요. 우리 직류기는 계자가 이제 고정자입니다. 그다음에 요 놈이 누구냐면 전기자 아마추어인데 요 놈이 이제 누구냐면 회전자가 되겠죠. 회전자. 그래서 전기자는 계자에서 발생한 자속을 갖다 끊었을 때, 세규했을 때 이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계자는 전자석, 즉 자속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공극이 있는데 이 전기자와 계자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우리가 에어갭이라고 해가지고 공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극. 보통 이제 간격이, 공극의 간격이 3에서 8mm 정도예요.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그럼 요거 답은 몇 번이냐면 공극을 사이에 두고 전기자와 함께 자기회로를 형성이 누구예요? 바로 계자가 되겠죠. 계자.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52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60Hz 12극 동기전동기의 회전자기 주변 속도 물어봤는데 극간격, 회전자기의 극간격 1m라고 했어요. 자, 우리 동기기에서 속도 공식이 있죠. 속도 공식. 자, 직류기 회전 속도 공식과 동일한데 파이디에다가 60분의 n이 됩니다. 동기기는 여기에다가 s를 하나 붙여주시면 되는 거야. 동기 속도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이제 원둘레가 될 건데 지름을 안 줬거든요. 지금 문제에서는 지름을 안 주면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극수 곱하기 극간격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60분의 ns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ns는 동기속도로서 p분의 120F가 되겠고요. 극수와 극간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회전체가 있을 때 극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1극, 2극, 3극 해가지고 여기 12극입니다. 그럼 극과 극 사이 간격이 1m로 가면 전체 12극에다가 간격 1m 곱하면 원둘레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름을 안 줬을 땐 이렇게 구하시는 거야. 자, 그럼 극수가 12극이고 극간격 1m, 60분의 ns니까 ns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P분의 120F가 되겠죠. 우리 슬립 구할 때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NS분의 NS-N. 그래서 극수 P가 12극짜리고요. 120의 주파수가 60Hz인가요? 예, 그래서 요거 구하면 600 나오겠죠? 600 RPM.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기 누르면 120 m/s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명한 하나의 공식의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자, 53번 문제는 4극 60Hz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전부하 회전수가 1600rpm이래요. 동일 토크로 회전수를 1200rpm으로 하려면 2차 회로에 몇 옴의 외부 저항을 삽입하면 되는가? 단 2차 회로는 Y결선이고 확상의 저항은 R2이다 라고 돼 있죠. 요거 공식을 제가 좀 간단한 공식으로 좀 잡아드리게 되면 이거 약간은 후르코 공식인데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RS라고 했을 때 처음 슬립값, 나중에 슬립값입니다. 그래서 처음 슬립값을 S로 놓고요. 나중에 슬립값을 S-로 놓으시면 되는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R2로 곱해주면 됩니다. 좀 약식 버전인데 그럼 볼게요. 여기 슬립은 처음의 슬립값, 처음 슬립값. 그 다음에 이 S-는 나중 슬립값입니다. 나중. 자, 그러면 처음에 슬립을 갖다가 이제 구하시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R2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답이 나오는데, 처음 슬립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회전수를 놓으니까 NS분의 NS-N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기속도 NS는 얼마냐면, 4극에 60Hz를 줬잖아요. 그럼 P분의 120F로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4극에다가 120 곱하기 60Hz, 그래서 1800rpm이 됩니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집어넣으시면 돼.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n이 얼마예요? 그렇죠. n 값은 전부의 전수 1600을 주고 있으니까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얼마 나오냐면 0.11 나와요. 0.11. 그러면 자, 나중에 슬립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동기속도 NS분의 NS-N인데 요 N은 다시라고 놓겠습니다. N 값이 변했거든요. 지금 동기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같을 동자죠. 그래서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자, 한번 정해지면 동기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N-는 누구냐면 1600에서 얼마로 회전했다고 했어요? 1200rpm으로 회전했으니까 나중에 변한 회전수의 값을 갖다 1200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게 얼마 나오냐면 0.33이 나와요. 그럼 이제 처음 슬립 값과 나중 슬립 값 다 구했으니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처음 슬립 값이 밑에 0.11, 나중에 슬립 값 위에 0.33이 되겠죠. 요걸 나누면 3이 나오나요? 예, 3이 나오죠. 3-1이니까 2배의 R2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되겠네요. 2번.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약식으로 제가 풀어드렸는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4번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54번 문제도 조금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고 좀 보셔야 돼요. 3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있어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 물어봤는데, 우리 중간 변압기 사용 목적이 4가지가 있어요. 중간 변압기의 사용 목적. 이것도 잘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또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 들어가냐면 회전자 상수의 증가가 있어요. 이거부터 할까요? 정류자 전압의 순서대로 정류자 전압의 조정.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회전자 상수의 증가. 회전자 상수의 증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경부하 시에 속도 이상 상승 방지가 들어가고요. 네 번째가 이제 누가 들어가면 시료관 수비의 조정이 들어갑니다. 시료관 수비의 조정. 그래서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하고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답 찾으면 정답 몇 번이 주된 목적 권수비를 바꿔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한다.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류자 전압의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회전자 상수의 증가 이런 특성을 되겠죠. 이거는 시로 권수비의 조정. 그렇죠? 권수비를 바꿔서 전동기의 특성을 조정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특징, 목적이 있으니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55번.
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나왔네요. 삼상이도 전등기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하지 않은 시험. 이 단골 손님이잖아요. 단골 손님.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우리가 이제 그 원선도라는 거는 이 실험 세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모든 값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우리 아까 변압기에서도 했지만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브화 개방 시험.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단락 시험 되겠죠. 아, 단락이 아니라 이제 구속 시험이죠. 유도기에서는 구속 시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시험이 아닌 것은 그러면 슬립 측정이 답이 되겠고요. 뭐 대표적인 답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6번 보도록 합시다. 56번은 그 단락비 파트에 대한 얘기 같은데, 문제를 한번 보죠. 56번. 자, 동기발전기의 안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계상 고려할 점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요. 우리 단락비가 이제 계통에 그 어떤 사고가 유입됐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단락비라고 얘기를 하죠. 단락비가 우리 큰 기계, 뭐 철극기, 돌극기인데 철기계라고 할게요. 큰 기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안정도가 증진되더라.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는 거고요. 손실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량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효율이 떨어지고요. 이제 철손 때문에 그런데, 철손이 크다 보니까 철기의 특성이 때문에 효율이 나쁘다라는 단점이 하나 들어갑니다. 떨어지더라. 나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자, 그럼 요거는 단락비가 안정도를 증진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럼 단락비 크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락비를 작게 한다고 했으니까 정답 2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자, 맞는 거, 틀린 거. 이런 식으로 잘 출제가 됩니다.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57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단상반파의 밑줄 하나 그으셔야 되겠고요. 단상반파. 자, 뭐라고 했냐면 정류회로가 나왔죠. 변압기 2차 전압의 시료값을 2라고 했을 때 직류전류의 평균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정류기의 전압강은 2V이다. 부하저항은 R입니다. 라고 했네요. 우리 정류회로에서요.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교류를 그렇죠. 직류로 바꿔주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전압을 구할 수 있죠. ED 값. 그래서 요거는 우리 파이분의 루트 2의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전압가가 주어지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전압가 이제 생략한다고 했을 때 파이분의 루트 2 요거 값이 얼마냐? 0.45의 2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직류 전압이 되겠고요. 직류 전류를 구해보자 그러면 ID는 뭡니까? 오메오 법칙을 적용 R분의 ED가 되겠죠. 그럼 R분의 ED 값에다가 요걸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파이분의 루트 2의 2에다가 전압강가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지금 답이 되겠죠? R분의 파이분의 루트 2의 2 마이너스 2. 공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공식.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냐면 1번 되겠고요. 계속해서 가게 되면 요거 2를 또 생략합니다. 그럼 파이 R, 번분수니까 파이 R분의 루트 2의 2가 되겠고, 다시 한번 쓰게 되면 파이분의 루트 2에다가 R분의 2가 누구예요? I가 되겠죠? R분의 2가. 그래서 요걸 다시 한번 쓰게 되면 0.45의 I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압비든 전류비든 똑같이 나오겠죠? 0.45배.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파 같은 경우에는 몇 배를 때리면 되냐면 2배를 때려주시면 되는 거야. 반파의 2배. 그럼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추가로 해보면 우리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라고 해가지고 첨두역 전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류가 전원 측에서 부하 쪽으로 흘러가는 건데, 역으로 흘렀을 때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를 우리가 피크 인버스 볼테이지 첨두역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루트 2의 2가 되시는 거야. 단 조심할 게 있는데, 요 2는 누구냐면 교류의 시료값입니다. 교류의 시료값.
요걸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직류전압을 주면 바로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0.45에 2니까 0.45를 넘겨서 나누면 교류의 시료값을 구할 수 있겠고,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한번 루트 2배를 해가지고 첨대역전압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있는데 최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 아까 여기서 보면 되겠죠? 얘가 이제 교류의 시료값이니까 루트 2를 하면, 루트 2배를 하면, 시료값에 루트 2배를 하면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1에다가 im,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SCR이 주어졌을 때, SCR. 그래서 요게 주어지면 ED는 얼마냐? 요거랑 똑같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공식하고. 그래서 파이분의 루트 2의 2인데, 여기에 SCR이 주어지면 점호각, 제어각이 주어지는 거니까 2분의 1 플러스의 코사인 알파만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0도면 0도 집어넣고요. 30도면 집어넣고 30도, 60도면 60도를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0.45의 2에다가 그렇죠.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얘가 2를 밖으로 빼낼 수가 있는데, 밖으로 빼내면 어떻게 되냐면 2파이분의 얼마입니까? 루트 2의 2잖아요. 그리고 1 플러스의 코사인의 알파로 쓸 수가 있고요. 요거는 교류의 시료값이니까 루트 2배를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2파이분의 최대값 VM이 되겠죠? 시료값의 루트 2배니까.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요 정도 5가지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 다 출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파는 요건 반파이기고요. 전파는 여기에 무조건 2배 하시면 돼. 그래서 0.9의 2, 0.9의 i, 2 루트 2의 2, 파이분의 2 im, 그 다음에 ED는 파이분의 2 루트 2의 2, 그 다음에 0.9의 2, 예,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겠죠. 그럼 얘도 여기에 2배가 있으니까 얘는 약분이 되겠죠. 그럼 파이분의 VM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얘가 2배가 돼버리니까, 약분이 되니까. 자, 그래서 몇 번이냐면 얘는 1번이 답이었고요. 그 다음 58번 보도록 합시다. 58번 문제.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여기 지금 4번이 잘못됐어요. 우리 변압기 기전력을 크게 하기 위해 브러쉬 접촉장을 작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브러쉬의 접촉장은 무조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큰 것을 사용해서 저항 정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틀린 거. 다음 59번. 포화율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림과 같은 동기발전기의 무브와 포화곡선에서 포화계수 물어봤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무조건 그림 나왔을 때요, 이게 이제 포화율이고 우리가 무브와 포화곡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포화율입니다. 포화율. 포화율이 되겠고요. 요게 이제 포화율이 아니고 계좌 전류가 증가하면 기전력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이 포화율이라는 거는 포화되기 전과, 요 놈을 기준으로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에 비율을 따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분의 요거, 왼쪽 분의 오른쪽이라고 따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D, C, B로 돼 있나요? 예. 그래서 포화되기 전과 포화된 후의 비율을 우리가 포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선분 CD분의 선분 BC로 표현이 되겠죠. 왼쪽 분의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답은 CD분의 BC니까 정답 몇 번이면 3번 되겠습니다. 3번.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요건 이제 무브와 포곡선이 되는 거고요. 우리 이제 실제 발전기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겠죠. 멈춰버린다는 얘기야. 쉽게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60번 보도록 합시다. 60번 문제는 단상 단권 변압기 2대를 V결선에서 삼상전압 3000V를 3300V로 승합하고 150kV를 송전하려고 한대요. 이 경우에 단상 단권 변압기 한 대분의 작용량을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 V결선이잖아요. 그러면 단권 변압기 V결선에 밑줄 그셨을 때 공식이 있죠. 부하 용량분의, 원래 이거 공식이 나오는데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됐네요.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앞에 항상 따라온 루트 3분의 2에다가 VH분의 VH 마이너스 VL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VH는 승합 후의 전압, VL은 로볼테이지, 승합 전의 전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작용량 물어봤는데, 작용량을 구해가지고요. 물론 이제 대각 곱하기로 구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얼마로?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왜?
V결선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변압기가 2대 있기 때문에 2로 나누면 한 대 용량이 나오겠죠. 왜 그러냐면 거기 단상 단권 변압기 한 대분의 자기 용량을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밑줄을 그어두시고요. 그럼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루트 3과 VH가 내려오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2에다가 요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VH분의 VH-VL 곱하기 부하 용량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루트 3분의 2에다가 높은 전압이 얼마 줬다는 얘기예요? 3300으로 승합했다고 했으니까 3000에서 3300분의 3300 마이너스 낮은 전압이 3000이죠. 부하 용량은 얼마 줬냐면 150kV를 송전한다고 했으니까 150kV가 부하 용량이 되겠죠? 그죠? 송전 선로 용량, 부하 용량이 되겠습니다. 요걸 구한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15.75kV 나오죠. 근데 이 용량은 답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단권 변압기 V결선한 용량입니다. 2대를 가지고 했을 때 용량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한 대 용량을 구해야 되니까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우리 2대로 V결선한 거니까 절반이니까 얼마? 7.87kV가 나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되겠네요. 3번. 예,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회 문제, 2014년도에 1회 문제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2회 문제 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